윌리엄 스타이그 글 그림. 옛날에 어떤 바다에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 그 생쥐의 이름은 아모스였지. 아모스는 바다를 사랑했어. 바닷바람 냄새도 좋아했고 갑작스레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조약돌이 파도에 밀려 굴러가는 소리도 좋아했어. 아모스는 바다 생각에 푹 빠져 있었어. 그리고 바다 저 멀리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 했지. 어느 날 아모스는 바닷가에서 배를 한 척 만들기 시작했어. 낮에는 배를 만들고 밤에는 배 타는 법을 공부했지. 배가 완성되자 아모스는 배에다 치즈, 비스킷, 도토리, 꿀, 엿기름, 신선한 물 2통, 나침판, 6분의 망원경, 톱, 망치, 못, 배를 수리할 때 쓸 나무 몇 개, 찢어진 돛을 꿰맬 바늘과 실, 반창고나 요오드 팅크 같은 여러 가지 약품들, 요요와 놀이카드들을 실었어. 9월 6일, 바다는 잠잠했어. 아모스는 큰 파도가 배 가까이로 밀려오길 기다렸다가 있는 힘껏 배를 바다로 밀어내고 갑판으로 올라가서 돛을 올렸어. 로우던트는 이건 아모스가 지은 배 이름인데 정말 잘 만들어진 배였어. 로우던트는 바다에서도 잘 미끄러져 나갔지. 아모스는 배멀미 때문에 하루를 고생하더니 타고난 선원처럼 배에 잘 적응했지. 아모스는 항해가 너무도 즐거웠어. 날씨도 근사했고 아모스는 밤낮으로 산더미 같은 파도에 실려서 위로 아래로 오르내렸고 호기심과 모험심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어. 어느 날 밤 아모스는 검푸른빛 바다에서 반짝이는 물을 뿜어내는 고래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한참 뒤에 아모스는 갑판에 누워서 별이 빛나는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았지. 아모스는 살아있는 거대한 우주 안에서는 한갓 작은 점과 같은 생명체인 조그만 생쥐도 만물과 하나라는 것을 느꼈지. 아모스는 온갖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취해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갑판에서 떨어져 바다로 빠지고 말았어. 살려주세요. 아모스는 필사적으로 로우던트를 붙들고 소리쳤어. 그러나 로우던트는 아모스의 손에서 벗어나서 돛을 활짝 펴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더니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어. 그런데 아모스는 그 자리에 있었지 뭐야? 어디냐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해변에서도 몇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눈을 씻고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붙잡을 만한 나무토막 하나 떠다니지 않았어. 아모스는 걱정이 되었지. 집까지 헤엄쳐 가야 하나? 아니면 그저 이렇게 떠 있어야 하나? 1km쯤은 헤엄쳐 갈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1000km는 무리였어. 아모스는 물살을 헤치며 가만히 떠 있기로 했지. 뭔가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를 구해주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상어나 참치처럼 큰 물고기가 나타나면 어쩌지?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까? 아모스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지. 어김없이 아침이 밝아왔어. 아모스는 몹시 지쳐 있었지. 힘은 하나도 없고 너무 춥고 물에 젖고 근심에 젖어 있었던 거야.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지. 마침내 비가 그쳤어. 깊은 외로움에 빠져있던 아모스는 한낮에 햇살을 받고 기분이 조금 좋아졌고 몸도 조금 따뜻해졌지. 하지만 갈수록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 아모스는 물에 빠질 때 어떤 기분이 들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시간이 오래 걸릴까? 그저 무섭기만 할까?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갈까? 하늘나라에는 다른 쥐들도 있을까? 아모스가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물속에서 커다란 머리통 하나가 불쑥 치솟아 올랐어. 고래였지. 고래가 아모스에게 물었어. 넌 무슨 물고기니? 너 물고기 맞지? 아모스는 대답했어. 난 물고기가 아니야. 난 생쥐라고. 고등동물인 포유류에 속하지.
난 무태에서 살아. 고래가 말했어. 아니 세상에, 바다에서 살긴 하지만 나도 포유를 한다. 내 이름은 보리스야. 아모스도 제 이름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 그러자 고래는 아모스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보리 코스트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지. 7대양의 고래들이 그곳에 모여 회의를 할 참인데 때마침 자기가 그곳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하지만 아모스는 이제 모험은 실컷 했다고 말했지. 아모스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어. 그래서 고래더러 귀찮지 않다면 방향을 돌려서 자기를 집까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고 했어. 보리스가 말했어. 물론 귀찮지 않아. 오히려 영광인걸. 세상에서 어쩜 고래가 너처럼 희한한 동물을 알 기회를 얻겠니? 자, 내 위에 올라타렴. 아모스는 보리스의 등에 올라탔어. 아모스가 물었어. 너도 정말 표유류니? 너에게선 물고기 냄새가 나는데? 고래 보리스는 생쥐 아모스를 등에 태우고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 일이야? 아모스는 햇볕을 받으면서 누워있다가 기진맥진해서 금세 잠이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물에 다시 빠지고 말았어. 아모스는 깜짝 놀라서 허우적거렸지. 보리스가 잠시 자기 등에 손님이 있다는 걸 잊고 잠수를 했던 거야. 보리스는 실수를 깨닫고 급히 물 위로 떠올랐지. 그 바람에 아모스는 하늘 높이 수염을 아래로 꼬리를 위로 하고 공중제비를 돌았어. 물에 떨어지는 순간엔 무척 아팠지. 아모스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보리스를 두들겨 패주었어. 그러다가 자기 목숨이 고래에게 달려있다는 걸 깨닫고는 조용히 보리스의 등 위로 올라갔어. 그때부터 보리스는 잠수하고 싶을 때마다 아모스에게 미리 알리고 승낙을 얻어냈지. 보리스가 잠수를 할 때면 아모스는 헤엄을 쳤어. 두 포유동물은 때로는 아주 빠르게, 때로는 아주 느릿느릿 여유있게 헤엄을 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멈추고 잠을 자기도 했어. 아모스의 집 근처의 해안에 닿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지. 그동안에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에게 깊이 감동하게 되었어. 보리스는 아모스의 가냘품과 떨리는 듯한 섬세함, 가벼운 촉감, 작은 목소리,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에 감동했지. 아모스는 보리스의 거대한 몸집과 위엄, 힘, 의지, 굵은 목소리, 끝없는 친절에 감동했고, 아모스와 보리스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 두 동물은 서로의 생활과 꿈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지. 깊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도 나누었고, 고래는 육지 생활을 아주 신기해했고 육지에서 살아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어. 아모스는 고래가 들려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했지. 때로 아모스는 운동을 한다면서 고래의 등 위를 누비며 뛰어다녔어. 그리고 배가 고프면 플랑크톤을 먹었지. 아쉬운 거라곤 소금기 없는 신선한 물뿐이었어. 이제 둘은 헤어질 때가 되었어. 해변에 도착한 거지. 보리스가 말했어. 우리가 영원히 친구로 남게 되면 좋겠다. 우린 영원히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함께 있을 순 없어. 너는 육지에서 살아야 하고 나는 바다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난 널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모스가 말했어. 너도 내가 널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란 걸 알 거야. 내 목숨을 구해준 너에게 늘 감사할 거고, 그리고 너가 내 도움이 필요로 할 때면 난 기쁜 마음으로 널 도울 거라는 걸 잊지 마. 보리스를 도울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모스는 정말로 보리스를 돕고 싶었던 거야. 보리스는 아모스를 육지까지 데려다 줄 순 없었어. 둘은 이별의 인사를 했고 아모스는 보리스의 등에서 훌쩍 뛰어내려 모래밭으로 헤엄쳐 갔단다. 아모스는 벼랑 꼭대기에 서서 보리스가 2번 물을 뿜고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았어. 보리스는 혼자서 웃음을 터뜨렸어. 저렇게 작은 생쥐가 어떻게 나를 돕겠다고. 몸집은 작아도 아모스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 나는 아모스를 사랑해. 정말로 보고 싶을 거야. 보리스는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열리는 회의에 갔다가 고래의 삶으로 돌아갔지. 아모스도 생쥐의 삶으로 돌아갔고,
아모스와 보리스는 둘 다 행복하게 지냈어. 그 일이 있고서 여러 해가 지났어. 아모스는 이젠 더 이상 어린 생쥐가 아니었고 보리스도 어린 고래는 아니었지. 그 바다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사나운 폭풍 허리케인이 예타가 불어닥쳤어. 그 폭풍 때문에 고래 보리스는 높은 파도에 실려 아모스네 집이 있는 바로 그 바닷가로 떠밀려 왔대. 폭풍이 완전히 잠잠해지자 보리스는 모래밭에 거대한 몸집을 드러냈고 뜨거운 햇살에 몸이 말라갔어. 바다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험할 지경이었지. 그때 아모스가 허리케인 예타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려고 해변가로 내려왔어. 물론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를 금세 알아보았지. 오랜 친구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만났으니 기분이 어땠을진 너도 잘 알겠지. 아모스는 보리스에게로 달려갔어. 보리스는 그저 아모스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 산만한 고래가 먼지만한 쥐에게 말했어. 아모스, 도와줘. 빨리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아모스는 안타깝고 괴로운 눈빛으로 보리스를 쳐다보았어. 아모스는 얼른 무슨 수를 써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빨리 생각해내야만 했지. 갑자기 아모스는 그 자리를 떠났어. 보리스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날 도와주지 못할 거야. 정말로 무엇인가 하고 싶긴 하겠지만 저렇게 작은 친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언젠가 아모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혼자라고 느꼈던 것처럼 지금 보리스도 해변가에 누워서 혼자라고 느끼고 있었어. 보리스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막 죽을 각오를 하려던 참에 아모스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장 큰 코끼리 2마리를 찾아서 데리고 달려왔어. 마음 고운 코끼리 2마리는 곧장 온 힘을 다해서 보리스의 거대한 몸을 굴리기 시작했어. 보리스는 모래를 덮어쓰고 바다로 굴러갔지. 아모스는 코끼리 머리 위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이를 지시했고, 그런데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 몇 분 있다가 보리스는 바다로 들어갔어. 파도가 보리스의 몸을 씻어주었지. 물이 몸에 닿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보리스는 이렇게 생각했어. 바닷속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제대로 알려면 바다 밖으로 나가보지 않으면 안 돼. 그렇고 말고 고래라면. 곧 보리스는 바다 깊은 곳으로 헤엄쳐 갔단다. 보리스는 코끼리 머리 위에 서서 서 있는 아모스를 돌아보았어. 거대한 고래의 2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 조그만 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 아모스가 찍찍댔어. 안녕 보리스. 보리스도 천둥처럼 소리를 질렀어. 안녕 아모스. 보리스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어.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하지만 서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란 것도 알고 있었어.